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님과 함께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 만에 뵙는 거죠? 두 달? 한 두 달? 두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죠? 그때도 뭐 우리 게임 막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꿈과 희망을 안고 지스타 전이었잖아요. 네, 하신전이었죠. 그래서 저희 과장님은 지스타 다녀오셨어요. 아,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그거 4연속 있으신 거 아니에요? 77일부터 계속? 아니야. 저 목금 있었는데 네. 목요일은 오후에 가서 일정 때문에 금요일만 좀 제대로 보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과장님은 일요일에 갔잖아요. 네, 일요일 마지막 날에 갔어요. 아, 서로 공유하시면 되겠다. 목요일. 아니 뭐 다들 다 똑같은 날인가? 이제 시장에서 다 나왔는 내용이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공유할 게 있을 수 그거 있잖아요. VR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VR을 못 해봤어요. 아 왜 안 하셨어?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저 때는 없었어요. 과장님은 창피해서 안 하셨다 했거든. 요 혼자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아니 그 재밌는 거 왜 안 하고 오신 거야? 하셔야지. 벌써 댓글에는 장영국 얘기하고 있네. 아니, 지금 저희 위메이드 얘기는 조금 할 거예요. 네, 이따가 할 거니까요, 푸른하늘님. 어떻게 그러기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게임주 먼저 짚어볼 텐데 올해 게임주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 게임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가 하락폭이 전 종목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하락 요인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꼽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첫 번째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했다라는 거. 네. 두 번째가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상자산 P2E 게임이 이제 몰락하면서 네. 이 세 개의 원인, 그러니까 게임주들의 하락을 보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이제 2023년에 그래서 게임주들이 좀 변화를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3년에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일단 뭐 최근에 뭐 플랫폼이라든지 장르에서 다변화를 좀 요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르의 다변화라면 피해 거지처럼 이렇게 피노키오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콘솔이나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 바뀐다. 아, 그때 얘기했던 플레이스테이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푸른하늘님께서 연구원님 잘생기셨다고 연기자로 전향합시다 하는데 전향하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경쟁력이 없어서. 왜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는 연기자 목소리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배우 목소리. 네, 배우 목소리로 게임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럼 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초반에 여쭤보세요. 그냥 바로 여쭤볼까요? 카리스토 프로토콜은 세롤이에요? 아니면 생각보다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 2일에 출시되고 나서 크래프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결국에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이랑 콘솔 쪽이랑 다른 건 모바일 게임은 출시되자마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등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콘솔 쪽이나 스팀 쪽은 PC 쪽은 판매량 지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따로 밝히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가 않는데 네. 이제 유저 평가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됐다라는 게 좀 많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러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르 특성상 호러 TPS이기 때문에 네. 매니아층이 좀 되게 두터워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매니아층에서 좀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일반 유저들까지 전파가 돼야 되는데 매니아층에서 이제 좀 많이 평가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유저 전파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유저들의 이야기는 보통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갤러리? 그쵸. 게임 겜돌들만의 이제 그런 카페? 뭐 DC 인사이드나 뭐 갤러리. 이게 출시되기 전에 사실 게임사에서 네. 이렇게 좀 유명한 게임 리뷰어들한테 게임을 미리 뿌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게임 출시되기 전까지는 엠바고를 좀 걸어요. 그리고 출시되자마자 이제 한 번에 이제 리뷰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크리틱이라는 사이트를 가보면 네. 게임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같은 것도 이제 리뷰어들이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0점부터 100점까지 이제 점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당일날 바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매긴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의견이 반영됐죠. 엄청난 지표네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세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윤구님 지스타 가서 직접 해보셨어요? 네, 저는 좀 해봤습니다. 1시간 반 기다려서 하시는 건가요? 약간 특혜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특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는 시간에 운 좋게 갔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마칠 때쯤 이제 갔는데 네. 그
근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들어가서 했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근데 별로였어요? 제가 느낀 점은 확실히 이제 콘솔로 조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콘솔이 많이 안 익숙해서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게 좀 해외를 타겟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콘솔 시장에 안 익숙하신 분들은 이 게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재밌게 잘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가격이 안 팔리면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네. 플스는 생각보다 빨리 다운돼요. 그게 그래요? 한 달 만에 가격이 반값으로 될 수도 있어요. 네. 실패하면. 네. 그럼 그때 오히려 좋아? 그럼 그때 사세요. 웃고 하면 꼭 후기를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주가 올해 하락을 좀 보였던 게 금리 인상의 여파도 좀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내용이 안 좋은데 이제 매크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게임주들한테 더 불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워낙 지난 연도 말에 크게 올라왔었어가지고 실제로 지난 연말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그 기저가 너무 또 크게 작용한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에 겹치면서 네. 이제 사실 실제로 이용자 그러니까 게임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리오프닝 되고 나서 게임 이용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네, 집에서 이제 많이 있는 시간이 길었을 때는 게임을 많이 하시다가 리오프닝 되면서 게임 시간이 많이 줄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실적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죠. 근데 궁금한 건 있는데 최근에 게임주는 제가 알기로 뭐 대형사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현금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덜 하다라는 예언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예.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성장주 금리 인상하니까 여기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조금 많이 발동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도 그것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나요? 그쵸. 이제 2021년 8월에 중국 정부의 이제 관영 매체에서 네. 게임은 아편이다. 막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제 워딩을 하면서 좀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귀신같이 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네, 내렸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용자 규제, 네. 게임 유저 규제가 있고 네. 두 번째가 게임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 규제는 뭐냐면 네. 이용 시간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아마 10시에 끝내버리고.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만 게임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돈을 과금하는 거를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용자 규제가 있고 게임사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감사를 갑자기 간다든지 네. 아니면 판호 발급을 중단해 준다. 그러니까 판호 발급이란 건 뭐냐면 게임을 할 수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허가를 이제 중단해 거예요? 버리면 네, 신규 게임이 출시가 불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 방향에서 이제 게임 규제를 내렸었던 거고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그게 이어졌었죠. 그쵸. 그래서 네. 중국 쪽에 이제 노출도가 있는 국내 게임사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크래프톤이랑 펄어비스였죠. 크래프톤은 이제 중국 쪽에서 화평정령이라는 게임이 이제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 검은 사막 중국 모바일이 출시가 되는데 네. 이제 좀 많이 흥행이 실패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한한령 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치. 게임주가 올라갔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한령 해제라기보다는 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다시 갑자기 스탠스를 좀 바뀌는 관영 매체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은 우리가 키워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 무슨 호떡입니까? 바로 뒤집어. 그러니까 1년 만에 이게 말이 뒤집힌 이유는 네. 물론 내막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 정부가 좀 민심이 안 좋을 때는 게임 산업을 좀 풀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 코로나 때 네. 이제 게임 산업에 좀 밀어줬던 것처럼 근데 이제 21년 넘어가면서 좀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졌으니까 네. 이제 게임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좀 안 좋으니까 네네.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아, 해서 게임 산업에 중국 내 게임 산업이 좀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그 국민들의 시선을 게임 쪽으로 돌리는 건가요? 저게 게임 정치에 쪽 관심 못 가지게. 뭐 안에서 집에서 게임 좀 해.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PC방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게 뭐 잘 되어 있는데 중국은 물론 모바일 시장은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PC 쪽은 잘 돼요. 그쪽도 게임은. 중국 쪽도 모바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PC방은 없죠 그게.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이런 PC방 문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막 미성년자 애들 게임 못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중국은 원래 PC방 많이 가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아직도 그래요? 거기 중국 미성년자들 시간 되면은 네. 끊어버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학구열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강한 그건데 어. 이제 애들이 자꾸 게임을 하니까 네. 학부모들의 불만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 규제한 것도 네. 사실 정부에서 좀 민심을 얻으려는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부모님들의 민심을 그렇죠. 이제 얻기 위해서? 청소년들 게임을 규제를 해버린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애들이 하루 종일 막 휴대폰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네. 하다가 그걸 이제 아예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버리니까. 핸드폰 게임도 막혀요? 네. 아, 나 컴퓨터 게임만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우회해가지고 부모님 계정을 산다든지 막 네. 그런 부분까지도 막 이제 막 모니터링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우회하는 것도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거를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네. 중국 정부에서 한참 규제할 때는 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이거 부모님인지 아닌지 막 얼굴 확인하고. 네. 얼굴을 확인해요? 그거는 좀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중국이잖아. 중국이잖아. 아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 진짜 중국이라서 가능한. 딱 보니까 정책이네. 이제서야 폰을 하니까 자도님이 나이대를 이제 알 것 같아. 왜요? 게임 얘기하니까 지금 적응을 못 하시고 계셔. 애니팡. 네. 근데 저도 애니팡밖에 몰라요, 사실 아, 게임. 그런가? 네. 내가 이제 폰을 하는 님은 40대 중반 정도 되실 것 같고. 피카츄 배구 게임 나도 해보긴 했는데. 네. 피카츄 배구 게임? 네, 있었어요. 그냥 완전 1인칭 게임. 퉁. 저는 슛 게임 이런 거 했었는데. 슈 게임. 뭔지 알아요? 몰라요. 슛 게임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 피카츄 배구는 아는데. 애널리스트 게임즈 애널리스트면서 슛 게임도 몰라요? 30대야. 20대는 하시란 것 같고. 여자들은 슛 게임 다 했단 말이에요. 슛 게임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도 하는 사람 많아요. 슛 게임. 여기 회사 AD들 보면은 여기서 슛 게임 하고 있을 때 있었는데. 게임. 뭐 아이스크림 그 아니 슈라고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뿌까머리 해가지고 그 오지피기 이런 거 하고. 프린세스.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님이 30대 초반이래요. 그냥 합당하다고.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것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중국의 그런 스탠스가 좀 완화될 조짐은 전혀 없나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그 완화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아까 전에 규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이용자 규제가 있고 네네. 이제 게임사에 대한 게임사. 규제가 있는데 후자가 좀 많이 풀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자 규제는 아직까지는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네. 이제 후자 쪽으로 많이 풀리는데 그 방향도 이제 판호 발급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판호 발급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내자 판호가 있고 외자 판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자 판호는 중국 내 게임사들의 판호를 발급해 주는 거고 외자 판호는 이제 해외 게임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해외 게임사들의 판호를 발급해 주는 건데 네. 외자 판호는 아직까지 발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 게임사만 지금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외자 판호까지 발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전혀 호재가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좀 찾아오긴 힘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용자 규제가 풀리면 네. 중국 내에 이제 게임을 하는 업체들이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그쵸. 회복할 수 있는데 네네. 아직 그까지는 아니고 또 판호 발급도 내자 쪽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수혜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한한령 해제 때문에 올라갔던 거는 진짜 온전히 기대감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아쉽다. 그게 풀려야 또 나도 게임도 하고 그래야 글로벌적으로 와 이거 게임계 BTS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저도 이제 관심 갖고 한번 해볼 텐데. 그쵸? 한번 해보시죠. 이거지 나오시면. 피해 거짓은 진짜 해볼 거예요. 진짜. 그거 저 진짜 해볼 거예요. 저번에 우마무스메도 해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안 했어, 맞아요.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방송에서. 안 우마무스메를 하더라고요. 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주말인가? 목요일에 그 얘기를 하고 금요일인가에 우마무스메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이 뭐가 나왔어요. 맞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럼 해보면 그래서 좋잖아요. 반발이 나와서 별로구나 이러고 안 했거든요. 사람들도 별로 왜 엄청 불신으로 보시는데요. 진짜요. 근데 딱 며칠 뒤에 이용자들이 와 우마무스메 차별한다고 일본 이용자랑 한국 이용자 차별한다고 맞아요. 맞잖아요. 네. 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디지털스도 뭐 항의하시던데 뭐 그쪽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차별하는 게임 나 하지 않아. 잘하셨어요. 피해 거짓 진짜 할 거예요. 피해 거짓.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내년에 라이브 합니다. 피해 거짓 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게임 산업의 부진이 모바일.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리오프닝 얘기 엄청 뜨겁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스크 해지 얘기 또 나오고 있고 실내 마스크 그럼 계속해서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바일 게임 시장 부진을 다른 방향으로 자꾸 탈피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변화되는 어떤 그러니까 만화 게임에서도 보면 왜 변신할 때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쵸. 변신할 때 공격 안 하는 게 국룰인데 네. 이게 변신할 때 제일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시도하는데 네. 이 변화하는 게 여기가 여기가 좋은데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안 좋으니까 뭐 탈출구가 없나 이러고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변화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2023년에도 변화되는 모습이 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아, 그래요? 그런 명언이 또 있는데 갑각류는 성장할 때 가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말이야 찾으면 뭐 네. 동트기 전이 제일 좋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붙이면 다 되는데 네. 이게 변신할 때가 제일 약하다. 아, 그럼 좀 변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게임즈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아 이번에 크래프톤 입이 잘 됐으면은 좀 모를까. 네. 잘 안 돼가지고 좀 더 그 심리도 더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많이 기대도 했던 건데 사실. 네. 지금 다들 기다리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과장님이 말씀 꺼내주세요. 아 진짜. 네. 일단은 저 뭐 리믹스 뭐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 뭐 리메이드는 그럴 수 있다 쳐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 뭐 보라도 있을 거고 네. 뭐 넷마블도 있을 거고 뭐 특히 뭐 P2E 관련해서도 그 게임 위원장님도 P2E는 어느 정도 뭐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기대를 했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장영구 대표의 문제가 좀 크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구원이 지금 표정 봐. 이걸 바로 이렇게 담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닥사와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문제가 제가 봤을 땐 컸다고 봐. 왜냐하면 무비블록도 마찬가지로 걔들도 있었는데 걔들은 바로 사과했어요. 네. 미안하다 사과하고 바로 바이백 해가지고 바로 걔들 상장 개시했거든. 근데 장영국 대표는 저렇게 하고 나서 지지대 끝나자마자 지금 상패됐잖아요.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하십니까? 사실 저 처음에 상패 결정 내렸을 때는 저도 관심 많이 했어요. 이게 상패 될까 안 될까 관심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기각된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은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결국 법원에서 기각을 이제 할 때 고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런 뭐 테라 사태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태가 겹치면서 법원 쪽에서도 부담이 심했을 거예요. 이거를 받아줬을 경우에 그런 부담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P2E 게임 시장, P2E 게임이 2021년도 연말까지는 엄청 잘 나갔었다가 네. 올해 완전 꼬꾸라졌었는데 연초에 P2E가 안 좋을 때 지적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 게임성이 부족하다. P2E 게임도 결국엔 게임성이 있어야 그 안에서 통용되는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쵸? 게임성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던 지적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성 있는 게임이 나와도 가상자산 그냥 그 코인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네.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그쵸. 그럼 사실 하이하시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재밌어도. 네. 그래서- 왜요? 아이템을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게임성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이게 좀 악순환이 되는 구조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P2E 게임 시장은 좀 침체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아까 하나 질문이 올라왔는데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결정으로 게임주 안 좋을 예상인데 그럼 게임주 담을 기회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펴야 되죠. 만약 예를 들면 P2E에 대한 노출도가 있는 게임사다. 네. 그럼 담기는 부담이죠. 아,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으로 P2E 게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고 네. 그러면 내년도에 가상자산이 부활할 여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될 요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럼 아직 오늘은 좀 야수의 심장으로 담을 시기는 아니다. 그쵸. 라고 보시는 거죠. P2E 관련한 게임 종목들. 물론 오늘 많이 빠졌다가 내일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기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 아, 그 이제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만 네. 플레이하시는 건데 저라면
추천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만 봤을 때 그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위미스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위메이드가 매출 쪽으로 나왔던 부분은 분위기가 많이 뒤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리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굉장히 많이 담궜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BM 자체가 사라졌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해졌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P2E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타게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사실 타게 하는 건 회사의 몫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뭐 어떻게 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주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안 들어갈게요. 근데 이게 제가 이 투자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따로 아닙니다. 투자 의견은 근데 아니고 이제 다소 P2E와 관련해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좀 조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믹스 사태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도 굉장히 내려갈 거다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이 우려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이어갈 확률이 있을까요? 뭐 다른 게임주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넷마블이나 어떻게 이게 끝났잖아요. 이제 뭐 위미스 관련 사태는 더 이상 그쵸.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네, 불확실성은 수도 있는 해소됐죠? 부분이고 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추후에 뭐 P2E에 대한 사업 자체는 조금은 식으로 좀 어두워지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봐야죠. 그거는 게임 위원장님이 열심히 잘 살펴주셔서 규제를 풀어주시고 깔끔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게 기각의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리포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서브컬처 게임이랑 콘솔 게임에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콘솔 게임은 이제 뭔지 알겠어요. 서브컬처 게임은 또 뭡니까? 이게 서브컬처가 직역하자면 하위 문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 쪽에서 서브컬처라고 하면 미소녀 기반 캐릭터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마무스메 같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RPG다 뭐 아니면 슈터 게임이다 이런 장르는 아닌데 네. 그냥 미소녀 기반 캐릭터가 이제 있는 게임은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라고요. 아, 그거의 기반이 슈게임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죠. 그래요. 그런 원조예요, 완전. 이제 게임들. 근데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캐릭터성에 대한 IP가 좀 더 로열티를 가지는 거고 네. 우마무스메가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때 되게 많은 서브컬처 장르들의 게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도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하위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조금 몰래 하는? 근데 그러니까 좀 자랑할 수는 없는? 예, 그러니까 혼자 하는 약간 네. 그런 이제 대중적인 문화가 아니었는데 네네. 올해 약간 뭐 특히 원래 서브컬처를 제일 잘하던 데가 일본. 그쵸. 이 원래 좀 되게 종주국이었고 네네. 이렇게 그 다음이 이제 최근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게 중국 쪽이었어요. 아, 특히 호요버스라는 게임사가 있는데 네. 원신. 원신. 네. 예, 특히 원신이 국내에서 크게 히트치면서 이제 혼자 하던 게 나만 하던 게 아니었네. 우리 이제 좀 같이 해볼래?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인 스트림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고 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게 흐름을 타면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처 장르들의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마무스메라든지 뭐 메멘토 모리, 뭐 승리의 여신 니케, 뭐 뉴럴 클라우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내년도도 계속해서 이 서브컬처 장르들의 게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린저씨들이 네. 계시고 네. 그리고 MMORPG에 대한 반감이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MZ 세대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네. MMO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도 거기서 거기에, 컨텐츠도 거기서 거긴데 네네. 과금은 심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양분화돼가지고 이거 하시는 린저씨들은 계속 그거 하세요. 네. 그거 하시는 거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뭐 하지 이렇게 찾다가 우마무스메 나왔네, 우마무스메 해볼까? 니케 나왔네, 니케 해볼까? 근데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이 뭐냐면 좀 재미가 없거나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네. 안 해요. 바로 안 해버려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 문제 있는데 나 이거 게임 안 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린저씨들은 아니거든요. 좀 문제가 있거나 과금 유도를 해도 해요. 충성도가 조금 충성도가 높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충성도가 없기 때문에
진짜 게임 매출 순위 보면 엄청나게 등락폭이 심해요.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갑자기 막 매출 순위 엄청 떨어졌다가 네. 그러니까 좀 수성을 못 해요. 근데 또 좋다고 하면 다 들어가잖아. 다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음. 그걸 좀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니케 해봤거든요. 그 지시대 갔다 와서. 근데 했는데 진짜 하루 만에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별로요? 해봤었지 정도는 진짜. 네. 아니 해봤는데 그냥 모바일 해봤거든요. 그냥 뭐 게임이 내용이 없어. 뭐야 이거. 근데 아까 원신도 얘기했던 게 난 허여보스가 중국을 이번에 알았네. 거기도 부스도 굉장히 컸거든요. 다들 막 그거 다들 옷 똑같이 입어가지고 다들 하고 있는데 그게 허여보스 중국 거였구나. 그게 원신과 니케. 지금 과장님 노트북에 슛게임을 검색을 검색해봤어요. 굉장히 여성 아니 없으세요, 이거 굉장히 초등학생이 하는 게임 아니에요 이거? 그럼요.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슈에. 라면 만들기, 머리 잘라주는 거, 아이스크림 만들기 막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리고 검색 한 번만 해주세요. 슈게임. 슈게임 그런 거 맞죠? 그게 슈에 그거는 서브컬처 아닙니다. 메인이에요. 네. 컴퓨터로도 한다니까. 이건 어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이버 게임 막 이런 데서 했었는데 예전에 야후 코리아 이런 데. 야후. 야, 왜요? 저는 잘 몰라.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화면에 리포트 관련해서 나왔었거든요. 그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무슨 화면이죠? 서브컬처 아까- 장르에서 뭐 네. 니케라고 네. 잠깐 얘기했었던 것 네, 같은데. 니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 근데 국내 게임사는 사실 서브컬처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 미소녀 캐릭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그래픽 하시던 분들이 안 하던 걸 갑자기 미소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내년도에 관련작이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에버소울을 내년도 1월 달에 출시 예정이에요. 내년도 초에. 네. 그래서 그런 미소녀 캐릭터 기반이 이제 점점 나오는 시기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우리나라 미소녀 캐릭터 게임 나오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은데? 워낙 일본 시장이 잘 만들다 보니. 넥슨도 좀 그런 거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히트2 올해 나온 히트2라는 게임은 그나마 이제 좀 흥행을 했는데 네. 그것도 캐릭터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캐릭터가 좀 예쁜 걸로 많이 쓰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게임 재밌고 이런 거보다 캐릭터가 일단 그렇죠. 예쁘면 들어갑니까? 게임도 재밌고. 아, 게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밌고. 그러면 일단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인 것 같아요. 그 미소녀 캐릭터의 어떤 그런 캐릭터성이 아, 일단 캐릭터 예쁘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가 캐릭터를 만들고 해봤는데 재밌다. 네. 이러면 이제 빠져드는 거고 아. 캐릭터만 예쁘고 네. 내용은 별거 없네. 아니면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네. 네. 이런 바로 거 안 나오죠, 하고. 또. 네. MZ는 바로 나옵니다. 지금 저 리포트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니케 승리. 저게 니케 그거예요? 그 하나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원신인 것 같은데. 니케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소녀전선 2이고 네. 그 만약 우마무스는 그다음에 우마무스입니다. 아. 최근에 니케가 좀 매출 순위가 높았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저도 해보고 뭐야 이거. 니케도 막 이렇게 버그 문제가 있고 막 네. 그래가지고 운영상에 좀 문제는 좀 있었어요. 그래. 예쁘게 생겼네. 이뻐요. 니케. 그 그러니까요. 캐릭터가 여러 명이 있어요. 뭐 네. 이쁜데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좀 단순해. 그러니까 이게 좀 캐릭터가 네. 귀엽다기보다는 좀 성숙해요. 그리고 눈이 왜 찢어진 망사 스타일이야. 그래요. 전사 여전사 총사는 여전사인데 네. 약간 좀 성숙된 약간 그런 그런 게 더 멋있지 않아요? 남자들 좋아하지. 저도 살짝 유아틱한 미소녀 캐릭터보다는 그렇게 멋있는 게 더 좋은데. 그 지하철에서 못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눈치가 좀 보여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성숙한가 보네요. 네, 많이 성숙해요. 아, 그래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해보셨구나. 아니 원래 이제 지스타 갔다 와서 이제 매출 순위가 계속 올라오길래 네. 이게 뭐지라고 한번 해봤는데 그냥 총만 쏘고 따다 하고 끝나는데 네. 하다가 그냥 서브캐쳐 게임은 나랑 스타일은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도 이제 서브캐쳐 게임에 대해서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신도 봤었고 우마무스메는 너무 프린세스 메이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안 했던 거고 모르겠어요. 물론 저 연구원이 쓴 게 장르 다변화의 필요성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콘솔 게임만 집중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콘솔 게임이 주목을 크게 못 받고 있지 않나요? 아까 연구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변신을 했는데 그 변신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무적이 됐다. 그럼 부진한 이유는 변신을 하는 중이고 아직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콘솔 게임 시장은 아직 그러니까 끝났다? 콘솔 시장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제가 콘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콘솔로 진출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표가 여기 우측 하단에 제가 지금 화면 띄워놓은 도표를 보시면 네. 콘솔 시장이 국내에서 매출 비중이 되게 적어요. 네네. 근데 이게 비단 국내만 적은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가 그냥 콘솔을 잘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 지역만 콘솔을 하고 네. 이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차이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PC 기반으로 게임을 했던 세대들이고, 네. 근데 이제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얘는 콘솔로 집에서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콘솔로 이제 그쵸. 사주면서 이렇게 하다 파티 보니까. 문화가 많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북미 유럽은 오히려 그래서 콘솔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콘솔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게, 네. 게임을 글로벌로 진출해봤자 대만, 중국 이런 데만 나가다 보니까 네. 콘솔을 지금까지 등한시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그러니까 콘솔로 나가겠다라고 한 거는 그러면 북미 유럽 유저들까지 타겟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좀 문제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글로벌로 가면 유저층도 글로벌이 될 수 있지만 경쟁사들도 글로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할 때는 국내 게임사들이 주요 경쟁사였는데 네. 글로벌로 가면 진짜 대형 게임사들이랑 다 경쟁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경쟁해야 되는 게임의 수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막 콘솔 같은 경우에는 1000개가 넘는 게임들이 한 해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국내가 제일 잘하는 게 결국 MMORPG거든요. 근데 해외 유저들은 MMORPG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네요.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RPG랑 MMORPG랑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RPG랑 국내에서 하는 MMORPG 차이는 뭐냐면 둘 다 키우는 건 키우는 건데 네. 유저들이 국내 MMORPG는 옆에 있는 유저보다 더 강해지는 걸 원해요. 네네. 그러면 옆에 있는 유저보다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써야 돼요. 그쵸. 아이템. 그럼 그 옆에 있는 유저한테 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나도 돈 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해지는 건데 네네. 해외 쪽에서 이제 RPG는 뭐냐면 내가 이거 보스를 깨겠다. 그러면 이제 게임사가 야 너 보스 빨리 깨고 싶어 돈 쓸래 하면 내가 왜? 난 이거 내 실력으로 이거를 보스를 깨는 게 나를 목적인데 믿는다. 이걸 내가 왜 굳이 돈 써서 네네. 이걸 깨야 돼? 그럼 의미가 없는 건데 네. 라고 하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쪽 게임사에서는 굳이 이 게임을 만들 이유가 없겠네요. 돈을 안 쓰니까 유저들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잘 만드는 그러니까 경쟁률도 치열한데 네. 이제 수익성까지 떨어지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 수익성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몇 장을 파느냐인데 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해외 쪽은 패키지 형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처음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7만 원, 8만 원. 네. 그리고 나서는 컨텐츠를 다 이제 즐기면 추가적으로 과금할 요소가 거의 없으니까 적어요. 근데 국내 게임은 무료로 할 수 있긴 한데 이걸 좀 하려면 돈을 계속 써야 돼요. 아이템. 네. 그럼 이제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면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돈을 써야 계속 돼요. 써야 되고. 그러니까 8만 원 아니라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물론 무료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소위 말하는 핵 가금 유저들이 그 이제 롱테일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뛰어난데 이쪽 시장은 아닌 거죠. 아, 그냥 보스 깨면 끝. 근데 이제 플러스 DLC라고 해서 뭐 추가적인 컨텐츠가 제공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써봤자 뭐 한 돈 10만 원. 맞아. 네. 아, 그럼 우리나라는 콘솔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아무리 재밌는 콘솔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흥행하기는 힘들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힘든데 네. 해외에서도 흥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흥행이 쉽진 않다. 아,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콘솔을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국내 많은 게임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NC소프트 네. 내년도에 TL이라는 게임 그리고 아까 네오위즈 피해 거짓 네. 말씀하셨던 거 12월에 출시된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리고 뭐 퍼스트 디센턴트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턴트도 있고 네. 그리고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24년도 지금 어쨌든 그쵸. 펄어비스에서 나오는 거 네네. 그게 되게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 지금 그래서 이게 물론 이 게임 개발이 한 2년 정도 걸리죠. 게임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네, 제가 1년 넘게.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게임 회사들은 네. 변화를 좀 미리 하고 있었고 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계속 연기되고 맞아요. 그게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콘솔 게임은 오히려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데 저 콘솔 게임은 다 같이 모였을 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콘솔도 집에서 혼자 합니다. 네? 콘솔도 집에서 혼자 해요. 저 아, 혼자예요? 아, 혼자 같이 하죠. 하는 게 아니라? 저 외로움을 예, 지금 하면요 그 5시간 그냥 쑥 지나가요. 아, 그래요? 저녁에. 근데 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해외에도 출시가 지금 된 거죠? 다 된 거죠. 해외 반응은 어때요?
아까 해외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해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안 좋다고 하는 건 해외 쪽이.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네. 아까 전에 올해 신작들이 많이 연기됐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만들어 보던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리싱 역량까지 이제 좀 다시 갖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홍보하던 거를 이제 글로벌 유저들까지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뭐 콘솔 시장 얘기하면 햇빛이 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NC 소프트랑 네오위즈가 성공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아우 한국 게임 회사들 오우 잘한다. 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NC 소프트가 또 엄청 올라가지 않았나요? 인소프트가 이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했던 거는 네. 결국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리니지 매출이 너무 견조해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리니지. 이번에 제목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리니지 매출 네. 이렇게 썼거든요. 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아니요. 요즘 되게 유명한 유행인데 프레이즈인데 아, 그래요? 그거 네이마르도 그거 네이마르는 알아요. 그 뭐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거 그게 MZ 세대 유행. 알아요. 축구 볼 때 봤어요. 축구 볼 네.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되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뭐 어떻게 좀 롤드컵에서 이제 결승전에서 나오면서 좀 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어원은 네. 우마무스메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걸 하여튼 데프트라는 선수가 네. 이제 뭐 이게 포기하지 않겠다 약간라는 식의 말을 네. 어떠한 기자분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네. 이제 의역을 하면서 최근에 광고 카피로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꺾마라는 중꺾마. 네, 그런 말이 많은데 그 게임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리니지 매출이 너무 잘 나왔길래 네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리니지 매출이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 NC소프트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신작이 전무했어요. 네. 신작이 전무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바일 게임은 기존 게임 매출들이 하향 안정화될 거고 네. 그럼 내년도 올해 신작이 뭐 없으면 그럼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연말로 다가올수록 내년도 신작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리니지 매출까지 경조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에서 주가가 반등이 일어났던 거죠.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신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에 이제 가장 큰 기대 신작이 TL인데 네. 최근에 이제 콘솔 쪽이 이렇게 많은 갑자기 의구심을 받기 시작하면 약해질 수 있어요 모멘텀이. 피해 거짓말 믿어야 되나? 피해 거짓은 일단 검증됐으니까. 네. 사람들이 또 많이 근데 프로토콜 저것도 사람들이 기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좀 했죠. 좀 많이 그래도 300만 장은 팔리지 않을까 뭐 이 시장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보니까 100만 장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한 200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트리플 A 게임 기준으로 그러니까 콘솔에서 트리플 A 게임이 기준이라고 하면 되게 대형작 네. 기대작들 기준으로 게임마다 물론 편차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200만 장은 팔아야 본전이다. 200만 장이나 팔아야 돼요? 네. 그 글로벌적으로 다 합쳐서 200만 장이죠. 네. 근데 200만 장이라고 해도 네. 뭐 곱하기 7만 원 하면 한 1,5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그게 엄청난 200만 장이 숫자는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근데 좀 떨어지긴 해요. 보통 게임을 개발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 이게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1,200억 들어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발 금액은 회사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인공모 200만 장 앨범 판매랑 달라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10,000원짜리고 이거는 7만 원. 근데 진짜 그래서 200만 장 정도는 팔아야 그래도 그래도 손쉽게 많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죠? 빨리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매출이 빨리 인식이 된다는 매출 빨리 그래서 이제 콘솔 게임 제가 좋아하는 이번에 잘하면 게임 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게 그거였고 성공을 하게 됐을 때. 그렇죠. 성공하면 바로 그러니까 매출 인식하는 흐름이 그동안 우리가 달랐던 MMORPG와 차이점. 네. 그래서 조금 게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패했네. 그래도 내년에 에지소프트 관련해서 좀 신작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대를 해봐도 상반기엔 될것 기대해봐야 같은데. 되죠. 그럼 내년에는 게임주 흐름이 올해보다는 좀 괜찮을까요? 올해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막 21년도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게임 주가는 힘들지 않을까. 다만 어느 정도 올해 많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반영된 건 사실이다. 올해 나올 악재들은 많이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 신작도 내년으로 많이 밀렸었잖아요. 내년도가 신작이 많죠. 그럼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재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아까 지금 이메이드 얘기하시는데 네. 이메이드 하한가인가? 아우 뭐야. 지금 어떻게 하한가입니다. 25만 주 물량 쌓였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주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정의 아우 죄송해요. 제가 자꾸 정의훈 제가 여기서 사실 아나운서가 아니라 수강 끼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저스티스 훈이라고 하세요. 아 저스티스 저스티스 오늘 게임주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님과 함께 게임주 이야기 해봤는데요. 귀한 말씀 해주신 연구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